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이나입니다. 산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질환을 통칭하는 법률적 용어예요. 직업병이 학술적 용어죠. 그러니까 직업환경의학과에서 보는 병들은 직업병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하거나 아니면 업무 때문에 악화되거나 그 다음에 업무가 원인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용어가 직업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업환경의학과라는 과가 있는 거고요. 직업환경의학과라는 거는 사실은 특정한 질병군을 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직업병은 내과에 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외과에 환자가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과에 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각 과에서 고민을 하신다면 저희 과는 그 환자의 질병의 원인이 뭘까? 이런 환자가 다시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하는 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 일반인들이 직업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희가 학술적으로 얘기할 땐 작업 관련성 질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작업에서의 위험 요인도 있지만 개인적 위험 요인이 같이 상호작용을 해서 생기는 질환들. 그게 이제 뭐 근골격계 질환이거나 뇌심혈관계 질환이거나 직업성 암이거나 뭐 이런 애들을 다 포함하는 정신질환도 마찬가지고, 그건 이제 작업 관련성 질환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사실은 사업주한테 뭔가를 예방하라고 했을 때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어려운 질환들이고요. 근데 직업병이라는 걸 좁게 학술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를 직업병이라고 해요. 소음성 난청이라던가 중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좀 다른 개념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질환이 다 직업병일 수 있어요. 다만 그 질환에 관련된 원인 중에 직업적인 요인, 그러니까 직업에서 노출되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 요인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직업병인 거라서 직업환경의학과나 직업병을 보는 저희들의 입장은 환자 개인을 통해서 그 환자가 속해 있던 전체 집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편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환자는 보통 다른 과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죠. 저희 과로 입원시키는 것은 아니고 환자는 적당한 치료를 위해서 뭐 내과든 외과든 필요과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거고, 저희는 그 환자가 산재보상을 원하신다던가 아니면 그 환자가 있던 사업장에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던가 이럴 때 뭔가 액션을 취하는 그런 과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상의 의미들이 그게 아마 약간 그것도 우리나라 노동시장 양극화처럼 양극화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외래로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뭐 근골격계 질환이나 이런 간단한 질환들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정신질환 같은 경우나 이미 돌아가셨는데 유족이 오시기도 하시고, 뭐 아니면 과로사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으시고, 뭐 직업성 암 같은 요즘 조금 이렇게 주로 저희 외래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제 느낌에는 한 3분의 1 정도는 보통 유족 이런 것 때문에 오기도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그렇지 않으신 경우들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워낙 직업성 암이나 뭐 과로사 같은 경우는 치명률이 높으니까 어떤 질환에 따라 다를 것 같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되게 건강한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건강한 근로자들 중에서 어떤 직업군에서는 특정하게 어떤 종류의 질병이 많아지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요새 되게 관심이 많은 뭐 조리 종사자에서의 폐암 발생이라던가 아니면 뭐 소방관에서의 뭐 혈액암 발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흔히 알려져 있는 거고, 뭐 세척액을 쓰는 금속 가공업체 종사자한테는 뭐 독성 간염이 생길 수 있다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특별히 어떤 직업에서 어떤 병이 많다라는 걸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일반화해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독성 간염 같은 경우는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생길 수 있어서 그거는 보통 내과에서 많이들 보시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호흡기 내과로 가시게 되는 질환들은 대부분 직업과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폐암이라거나 천식이라거나 뭐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 다음에 요새 많은 게 특발성 폐섬유화증,
이렇게 분진이 많이 나는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흔하게 생길 수 있는 질병들이어서 그런 건 아주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직업병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호흡기내과나 이런 데 가시는 선생님들한테는 무조건 환자분들이 직업을 많이 얘기하기도 하시고 교수님들도 많이 물어보시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외과에서 직접적으로 보게 되는 환자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정형외과로 오는 많은 환자들은 이제 직업병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있다거나 뭐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깨에 인대가 뭐가 문제가 생겼다거나 뭐 무릎에 뭐 인대나 뭐 반월상 연골 이런 데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직업병의 분류를 묶일 수 있고 유럽은 번아웃이 제일 큰 문제예요. 직업병이라는 게 보상의 영역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건강하게 일을 제일 잘할 수 있어야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아웃이 사실 제일 큰 이슈고 우리나라로 오면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생기거나 또는 감정노동 때문에 생기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기는 적응장애나 우울증 이런 것들이 제일 큰 영역이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진단을 하려면 누가 죽는 걸 보거나 죽을 뻔하거나 이런 정도의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어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을 붙이거든요. 그런데 직장에서 겪는 스트레스성 사건들은 대부분 뭐 업무가 전환되면서 스트레스가 심해진다던가 아니면 뭐 부서가 강제 전환 배치가 되면서 직원들하고 갈등이 생긴다던가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본인의 평정심이나 정서의 기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저희들이 통틀어서 적응장애라는 이름으로 붙여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이라면 적응장애는 그런 사건이 해소되고 나면 괜찮아지겠죠. 나랑 정말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또는 나한테 계속 막 폭언을 행사하던 상사가 없어졌어. 그러면 이제 나는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는 게 일종의 적응장애고 그런 의미로 적응장애를 많이 얘기하고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는 그런 일 벌어지고 나면 뭐 감사받고 인사위원회 청구하고 뭐 서로 고소고발하고 이러다 보면 몇 년이 막 길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그게 좀 길어져서 우울증까지 가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리적으로는 없죠. 폐암이 직업성 암 중에 제일 많은데 주직 검사를 하면 이거는 직업 때문에 생긴 거, 이거는 담배 때문에 생긴 거 구분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그렇다고 그래서 임상 경과가 확실히 나쁘다거나 아니면은 뭐 예후가 달라진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환자가 발생한 이후의 치료나 내용들은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확진을 받아오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 암일 것 같은 내용으로 가지고 저희가 진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직학적으로 이것이 직업성 폐암이다 아니다를 구분을 못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근데 이분이 폐암인데 원발성 폐암인지 전이성 폐암인지는 완전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폐암에 대한 업무 관련성 소견서를 쓰는 것과 이분이 원발성 대장암인데 폐암에 전이된 거면 폐암에 대한 업무 관련성을 따질 게 아니라 대장암에 대한 업무 관련성을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폐암에 영향을 주는 발암 요인들과 대장암에 영향을 주는 발암 요인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는 요인들이 완전 달라지죠. 의심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할 때 그냥 저희를 찾아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직업병이라는 확신이 들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종의 저희 과에서 보는 환자들이 조금 더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누구나 다 앓고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걸 직업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요.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 근무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고 교대 근무를 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겠고 야간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사이클을 이렇게 조정하시는 게 좋겠고 그러니까 추천을 해드릴 수 있고 그런 가이드를 해드리는 게 저희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냥 이게 산재가 되는 병이냐 안 되느냐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내가 어떤 질환이 있고 그 질환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 거면 그건 무조건 문제가 될 수 있죠. 내가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데 그게 나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요인들이 보상과는 상관없이 어쨌든 내가 이 질환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걸 같이 상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거는 임상과 선생님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그게 저는 좀 달라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그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이 환자들의 직업을 고려하는 데 익숙해지셨고요. 직업환경의학과 생기고 나서는 의심되면 저희한테 연락도 주세요.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이런 일을 했고 라고 물어보시면 뭐 주치 선생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일이면 아마 해결해 주실 거고 아니면 저희한테 컨설트를 주시거나 하실 거고 그러면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호흡기내과를 가셔야 되거나 아니면 간염이 있는데 바이러스성 간염이거나 이런 게 아닌데 뭔가 갑자기 가스치가 올라가게 됐다거나 아니면 피부질환도 마찬가지로 보호구를 착용하셨다고 하는데 사용하시는 화학물질에 따라서는 이게 아니라 다른 보호구를 쓰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화학물의 성격에 따라서 되게 다른 보호구를 써야 하거든요. 근데 근로자분들은 일하실 때는 그런 걸 착용하는 게 되게 불편하실 수도 있고 업무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나의 작업과 상관없는 데서 노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호구를 착용하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걸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예방 불가능한 건 직업병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유사한 일이 다시 안 생기게 할 수는 있어요. 똑같은 요인에 노출되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직업성 질환이 중요한 이유는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규제로 예방할 수도 있고 작업 환경을 바꿔줄 수도 있고. 조리 종사자 폐암 같은 경우에는 후드 설치 위치가 문제예요. 연기가 이렇게 위로 빨려가는 형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위로 빨려면서 호흡기로 다 들어오는 형태가 아니라 후드를 뒤로 사람 없는 반대쪽으로만 빠져나가게 설치를 해줘도 그래도 안 생길 수 있어요. 피부질환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원래 그냥 목장갑을 끼실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내화학장갑이라는 장갑을 끼시면 피부질환 안 생길 수 있어요. 회사의 조직을 조금 더 민주적으로 만들어주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하게 대응해주고 화학물질이나 근골격계 질환은 개인 차원의 관리가 훨씬 중요할 수도 있어요. 뇌심혈관계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불편하더라도 보호구를 꼭 쓰고 그 보호구를 썼는데 나한테 뭔가 증상이 나타나면 그걸 바꿔달라고 얘기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인생에 가장 활동적인 시기의 절반을 아마 직장에서 보낼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직장에서 겪은 나의 자원이 나의 평생의 자원이 되기도 하죠. 그런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직업병을 진단 받으셨든 안 받으셨든 간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앓고 있는 건강상의 문제들이 직업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직업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모두가 최상의 건강 상태는 아니거든요. 나의 지금의 건강 상태를 조금이라도 좀 낫게 하려면 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궁금함이 생기시거나 걱정이 생기신다면 적극적으로 상담도 받아보시고 저희랑 의견도 나누시고 이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사례들을 보다 보면 너무 완벽하려고 애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너무 경쟁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사람은 어느 순간인가 위기가 오게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위기를 겪을 수 있어요. 그런 위기를 겪게 되면 나한테도 정서적인 정신적인 위기가 올 수 있고 그 위기가 내가 약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걸 조금 같이 이해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 주변이든 전문가든 도움을 좀 구하고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